사실 한 번만 팔아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딱 한 번만 성공해보면 되거든요. 진짜 조그마한 성공만 해보면 되거든요. 조그마한 성공을 해볼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대판입니다. 오늘은 저희 월천까지 집중 코스를 수강하신 11기 김형기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대전에서 올라온 34살 11기 수강생 김형기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사실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네. 때려치고 구매대행을 전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름 연봉도 괜찮았는데 네. 왜 회사를 나와서 구매대행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이제 정해진 연봉이라는 게 있고 이게 경력이 쌓여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그 임금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본인만의 사업체를 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직장을 한번 퇴사를 했었는데 그때 퇴사하고 원래는 작은 이제 술집이나 이런 개인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예, 뜻을 못 이뤘고요. 그러다가 다시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항상 마음 한켠에 그 개인 사업에 대한 그 꿈이 접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외부 환경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좀 안정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그때 이제 구매대행이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미국 구매대행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 구대를 하다가 사실 성과가 안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강의를 듣고 다른 분 강의? 네, 다른 강의를 듣고 네. 네, 그때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때 이제 이 구매대행이라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사업이다. 네, 그런 걸 느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중국 구매대행을 하게 된 거는 이제 그때는 부업을 하면서 미국을 했었는데 거기는 주로 이제 브랜드를 다루거든요. 근데 브랜드 제품을 사입해서 요거 내 걸로 만든다는 건 사실 좀 어렵다고 좀 판단이 됐고요. 결국은 마진 경쟁이니까 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내가 전업으로 했을 때 사업을 확장하려면은 결국 중국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중국 구매대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구매대행만 매출이 얼마고 네. 순수익이 얼마인지. 네. 네. 지금 중국 구매대행은 이제 5월 기준으로 매출이 3천만 원 달성을 했고요. 예, 대표님 언제 시작했죠?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2월 수강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순이익은 이제 광고비나 부가세 같은 걸 떼면은 한 20, 평균 2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빼고. 네. 근데 대표님은 광고비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해보셔서 제가 봤을 때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대표님은 총 매출 3천만 원이 나왔는데 네. 그 다 효자 상품에서 매출이 나온 건가요? 이제 97%가 다 효자 상품에서 나오고 있고 저는 그 효자 상품도 현재 4가지 상품에서 매출이 골고루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중간에 벨리쌤의 자격 전화를 받았다. 이게 네. 뭔 말이에요? 커리큘럼 중에서 효자 상품을 발굴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상품을 진행을 했는데 기대보다 좀 매출이 많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더 매출을 끌어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반자동을 꾸준히 했었거든요. 근데 반자동이 이렇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서 좀 지쳐가던 찰나에 이제 3월 말에 벨리쌤이 연락이 오셔서 이전 기수 대표님들이 벌써 성과가 나오고 계신다. 월 1,000만 원 넘는 분들도 이미 많이 나오셨고 그걸 들으니까 순간 좀 머리를 얻어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분명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네. 매출이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때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효자 상품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4월에 곧바로 수동 상품을 이제 5개를 동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개는 실패를 했고요. 나머지 3개는 매출이 좀 나와줘서 이쪽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5월 달에 기존에 수업 시간 때 만들었던 그 효자 하나랑 새로 발굴한 효자 3개 요 4개에서 골고루 매출이 나와주니까 결국 3천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매출. 그러면 효자 상품은 그 시즌 제품으로 가세요? 아니면 비시즌 제품으로 진행을 하세요? 저는 주로 비시즌 제품입니다. 효자 4개 중에서도 비시즌이 3개 있고요. 시즌 상품은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지금 막 엄청 폭발적인 매출은 아니지만 네. 비시즌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광고 관리만 잘하면 리뷰 관리만 잘 해주시면 아마 꾸준히 갈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중간중간 시즌 상품만 폭발적인 것들 네. 섞어주기만 하면 매출은 진짜 팍팍 내실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만의 효자 상품 만드는 방법. 저만의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사실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동일한데 다만 접근법을 약간 좀 다르게 해봤거든요. 어쨌든 효자를 진행하는데 분명히 투자 비용의 일부는 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개인에 따른 환경이나 주어진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진입장벽을 낮추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시장 자체를 뭐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 매출 낼 수 있는 그런 큰 시장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빈틈을 찾아가지고 저는 애초에 상품 하나로 한 매출 1,000만 원 정도는 내고자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보이지 않던 카테고리들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싱도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네. 처음에 그걸 보다가 지금은 참고만 하는데 그걸 보다 보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키워드나 검색수나 매출액이나 지표가 너무 좋은 상품군들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다 봐도 항상 같은 것들만 보이고 근데 여기를 진입하려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맞춰야겠구나. 어떻게 보면 저한테 너무 좀 큰 시장이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좀 거꾸로 역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이 사고에만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알리바바나 네. 이런 쪽을 먼저 접속을 해서 그때는 어떤 상품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 중에 보이는 상품들 중에서 지금 수요가 있는 거, 잘 팔리는 거 그런 걸 위주로 들고 와서 이게 지금 현재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국내 시장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고 팔리고는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효자를 하나 진행한 게 있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랭크에서 키워드 분석을 해서 찾은 게 아니라 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 먼저 들어가서 지금 팔리고 있는 인기 있는 제품이 뭔지를 보고선 네. 이게 지금 국내에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역으로 접근을 했다. 네, 맞습니다. 키워드에 의한 접근법이 아니라 해외의 반응을 보고 국내에 들어와서 네. 국내에서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를 분석을 하는데 네. 이때의 대표님은 시장 규모가 작은 걸 접근을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월간 검색 수가 어느 정도 되는 제품을 들어가세요? 보통 키워드로 보면은 1만 언더도 들어가기도 하는데 보통 그래도 2만 원 절대 넘지 않는 걸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네. 또 검색 수도 보지만 저는 6개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규모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6개월 평균 매출액이 얼마 정도면 큰 거예요? 대표님 기준에선? 제가 보기에 좋은 카테고리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6개월 매출액이 평균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규모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대표님은 그 고객들한테 CS도 엄청 잘하신다고. CS가 네. 지금도 물론 어려운데 네. 저는 CS를 잘 하려고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빈틈을 찾고 들어가다 보니까 네. 상품을 소싱할 때도 저는 좀 검증된 상품을 하고 싶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반자동 업데이트를 하면서 네. 그 중에서 매출이 나오는 상품을 효자화하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 네. 저는 이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죠. 네, 쉽지 않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방법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수동 상품으로 접근을 해서 소싱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상품을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상품 검증까지 하려고 아예 처음에 들어갈 때 너무 힘을 주진 않고요. 투자비를 줄이면서 최소한 한 개는 팔릴 수 있게 네. 먼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팔리고 나서 고객한테 상품이 가면은 고객한테 이제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를 드려서 한번 반응을 보거든요. 그 상품이 실제로도 괜찮은 상품인지 네.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대박 상품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보증을 못하기 때문에 네. 일단 약하게 상세 페이지 그냥 하나 정도 팔릴 정도로만 네. 약하게 만들어 놓고선 뭐 지인 찬스 활용해서 구매도 한두 건 정도 만들어 놓고 네. 하나가 팔려서 고객한테 도착을 하면 고객한테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본다. 네, 맞습니다. 내가 사는 게 싫어서. 네, 맞습니다. 아, 되게 신기하게 하시네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안 했는데 네. 타오바오에서 저희가 대부분 소싱을 하잖아요. 네. 근데 타오바오에서 이제 상품평도 좋고 판매량도 많은 제품인데 네. 실제로 이런 걸 팔아봤을 때 꼭 그런 제품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물건을 보고
제가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검증하면 또 그건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서 고객이 검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려면 이제 하나를 팔아야 되고 반자동으로 팔기에는 검증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렇지. 그래서 반자동과 수동의 한 중간 정도의 타협점을 찾아서 반수동. 네, 반수동 정도 느낌으로 해서 일단 많이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반수동 하실 때는 제목 잡고 네. 상세 페이지는 어느 정도로 번역해요? 크몽에 맡기지도 않겠네. 사람들한테 맡기지도 않겠네. 상세 페이지는 이제 제품마다 다른데 중국어가 많이 들어가 있거나 네. 기능이 복잡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번역을 맡깁니다. 그게 아닌 거는 제가 그냥 사진만 따와서 네. 아니면 웨일이나 이런 걸 번역을 해서 그 부분만 좀 살짝 고쳐주고 상세 페이지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목표 자체가 한 1,000만 원 정도만 보고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경쟁자들의 수준도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 정도 맞춰주고 네, 이렇게 지인 구매나 이런 걸 통해서 뷰를 조금 쌓고 광고를 돌리면 무조건 팔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자동이 하는 역할을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그 시간을 좀 단축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대표님 뭐 효자 상품 에피소드도 있다고. 제가 처음 진행한 효자 상품인데 네. 제가 처음 해보는 거고 제가 처음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직접 만들어 본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착이 많이 가는 상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올린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까 그 정도 시점에서 네. 그 경쟁사에서 제 썸네일 해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신고 내용도 보니까 텍스트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당했는데 그 문제가 되는 부분 텍스트를 지우고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보통 이런 경우는 바로 하루 이틀은 바로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풀어주죠. 네, 근데 저가 있을 때는 승인을 받고도 풀리는데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고객센터에 계속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그 돌아오는 답변은 전산 오류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하루에 그게 2개, 3개씩은 팔렸던 상품인데 그 일주일 동안에 그 같은 제품을 그 다른 두 분이서 똑같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 상품이 이제 정지가 풀려서 올라갔는데 사실 매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상품을 놓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다시 살렸어요. 살렸습니다. 어떻게 살렸어요? 일단은 제가 정지를 당했지만 어쨌든 처음 이 상품을 판매했던 건 저고 네. 그리고 그만큼 제가 더 많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 두 네네네. 개라도. 그래서 기존에 구매하신 고객님들께 다 연락을 드렸어요. 네, 이거 제품 어떠시냐 여쭤보고 이제 리뷰 좀 부탁드린다. 그런 식으로 리뷰를 차곡차곡 쌓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리뷰량이 제게 더 많아지니까 그 동일 상품을 팔고 계신 두 분께서 이제 판매를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대표님 그러면 네. 그 반자동으로 효자 상품을 만드는 소싱 방법을 좀 디테일하게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제 효자 중에 이제 반자동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난 거를 효자 상품으로 키운 게 있거든요. 예, 요것도 처음에 반자동 해가지고 하나가 팔렸었는데 네. 요거를 바로 효자화하진 않고요. 이제 팔리고 나서 시장을 한번 봅니다. 요거를 이게 효자화해도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정도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그 정도는 참고를 하고요. 요거를 진행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게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처음에 요거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았는데 이걸 구매하신 고객님이 그냥 조용히 별 5개의 리뷰와 포토 리뷰까지 남겨주셨어요. 가만히. 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상품이 괜찮나 보다 이러고 있다가 또 이 제품이 며칠 있다가 또 하나 주문이 들어왔어요. 네. 네. 근데 어떤 걸 주문하셨는지 봐야 되니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 마켓 밑에 다른 판매자 보기가 거기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게 이제 위너 위너. 매칭 네. 해가지고 저랑 가격은 똑같이 근데 배송일만 줄여가지고 걸어놨더라고요. 네. 네. 제가 어쨌든 판매를 했으니까 노출 점수가 제가 더 상품 높겠죠? 점수가 높아서 저한테 주문이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매칭이 걸렸는데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배운 내용대로 제 상품 구성을 바꿨어요. 상세 네네네. 페이지도 어차피 이왕 푸는 김에 이거 그냥 효자 상품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도 전부 리뉴얼을 했고요. 네. 그리고 썸네일에도 이제 구성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제가 직접 만든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권리는 저한테 있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거를 스마트 스토어에다 올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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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쿠팡에다가 이거를 매칭을 풀어달라. 요거는 내가 직접 만든 창작물이다. 이런 식으로 지식재산권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 판매자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식재산권 침해가 네. 접수됐는데 네. 여기 인정이 돼서 네. 본인이 지금 소명하지 않으면은 네. 계정이 영구정지 당한다 이렇게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 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취하를 해드렸어요. 그분이 바로 상품을 바로 내리셨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잘 해결이 됐고 그 상품도 다행히 검증이 어떻게 된 거라서 지금도 잘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저희 수업 들으면서 제일 도움이 됐던 게 어떤 거예요? 도움이 됐던 부분은 저는 사실 미국 구매 대행을 했었지만 네. 그때는 키워드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걸 다루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여기 처음에 구대판다 강의를 듣고 나서 키워드가 어떻게 조합되고 이게 어떤 로직에 의해서 노출이 되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아. 네, 어떻게 보면 기초 중에 기초인데 네. 저는 기초가 어떻게 보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간 네네네네. 끌고 가려면은. 근데 그런 기초를 이게 탄탄하게 차근차근 다 다져가면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좋았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초보잖아요. 이걸 해본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네. 그런 초보들도 이렇게 단기간에 큰 매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을 낼 수 있게 알려준다. 그러면은 대표님 현재는 지금 구매 대행만 하고 있어요? 현재는 구매 대행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로켓 크로스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본격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제 물건은 현재 2개 정도만 넣었고요.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대표님의 최종 목표가 궁금해요. 제 최종 목표는 지금 현재 구매 대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제 브랜드를 가지는 게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숫자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올해 12월까지 사입과 구매 대행을 합쳐서 그래서 월 매출 1억 정도는 내보는 게 목표입니다. 대표님의 그 목표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사실 제가 높은 매출은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같은 초보도 매출을 낼 수 있다. 하나의 상품으로 이제 매출을 크게 내는 것도 좋지만 초보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처음부터 그게 진입장벽이 돼서 시도조차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개개인에 따른 환경이나 이런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확실한 거는 상품 하나를 팔아도 일단 1,0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팔아보면은 나머지는 그냥 했던 거의 반복이거든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쌓아가면은 매출을 저는 늘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효자도 어떻게 보면 확률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해보니까 저도 제가 확신을 가졌던 상품이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잘 안 팔리는 걸 경험을 했고요. 반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그냥 가볍게 던진 게 오히려 매출이 잘 나오는 상품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성공하면 좋겠지만 저는 실패가 당연히 따라줘야지 성공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패를 하려면 시도를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목표를 조금 낮추더라도 한 상품을 한번 제대로 팔아보자. 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실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막 그 구매대행이 뛰어들거나 아니면 뭐 저희 수업을 이제 막 들으신 분들 혹은 구매대행 매출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한 번만 팔아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딱 한 번만 성공해보면 되거든요. 진짜 조그마한 성공만 해보면 되거든요. 조그마한 성공을 해볼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라 라는 말로 오늘 영상을 마치면 될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